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57포인트, 0.59% 상승한 2140.6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3% 오른 729.3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글로벌 국채금리 안정과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과 함께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으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어제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미국 측이 모든 영역에서 진전이 있었다. 특히 이 강제 기술 이전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도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중국이 자유무역 지구에서 모든 해외 기업들에게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3%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또 오는 4월 11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40여일 만에 이 북미 관계 교착점을 찾기 위해서 만남을 성사가 됐는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관련 종목들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지난번에 커피 안 사주셨다고 했다가 정말 맛있는 차 사주시고 가신 분입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금요일 방송 같이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 또 시장도 짚어주시는데 네.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각오라고 한다면은 제가 또 오늘 금요일 방송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늘은 좀 소통을 하는 그런 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분위기와 오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힘차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종목에 고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할 테니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해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3거래일 만인가요? 네.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앞서서 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피가 오늘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장의 분위기와 오후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장에서 점심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간대에 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막판에 이제 좀 패대기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부터 좀 수급들이 좀 뒤바뀌기 시작했고요. 오전장에는 개인 위주의 장세에서 이제 오후장 장 마감 전까지는 이제 외인과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좀 물량들을 좀 넣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지수를 좀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애매한 그다음에 지금 간당간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것이 이탈을 할지 혹은 여기서 추세가 깨진다고 하면은 종목들의 투매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다행히도 오늘은 뭐 잘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전반적인 상승세가 좀 나왔고요.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그 쌍끌이 매수의 수급들을 개선을 시키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제가 주요한 그다음에 이탈하지 말아야 될 곳은 받아쳐주면서 지지되는 이런 모습들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상승 탄력이 붙어 있는 이런 단계의 흐름들이 아니고 지금은 고점대도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대도 사실
지난번 저점 때보다 이번에 전저점이 한번 이탈이 나왔었던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위쪽으로 좀 돌려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을 너무 믿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미중 그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수를 이제 올린 그런 뉴스들을 좀 갖다 맞추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2018년도부터 뭐 굳이 뭐 오늘까지 한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뭐 좋았다 그랬다가 뭐 나빴다 그랬다가 뭐 계속 거기에 맞춰서 그냥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주식을 하면서 좀 믿지 않는 그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들을 저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결과치가 다 나오고 좀 확인이 되는 결과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적어도 이제 시장의 이런 선들을 뭐 이제 좀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부터는 공격적인 매매를 뭐 진행하셔도 좋겠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황이라던가 약간은 좀 보수적인 대응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단기적으로 좀 여러 번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는 제가 어제 방송 네. 끝나고 아마케 있는데 제약바이오주 언제 움직일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아마케가 시작이 됐고 또 그리고 네.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맞습니다. 남북 경협주들도 쭉 올라갔죠. 네. 네, 한번 진단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제약주의 이제 분위기를 좀 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사실 오늘은 그 경협주들의 반등에 좀 고마워했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뭐 경협주를 뭐 굉장히 뭐 좋게 그 평가를 하거나 뭐 지금 매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은 사실 오늘 시장이 좀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다르게 장중에 이제 주요 그 지지 구간들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좀 남북 경협주 쪽으로 수급들이 쏠려졌고 워낙 시장에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승이 지수에 좀 추가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 전반적인 지수의 뭐 반등 그다음에 외인과 기관계 그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일단 뭐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들은 좋았고 사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잘 풀리려고 한다면은 경협주 쪽에 수급 쏠림 현상보다는 이제 아마케 이슈를 통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이제 제약주 종목들이 좀 묵직한 제약주들이 좀 자리를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분명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에 맞춰서 뭐 좋은 이제 반등을 보여줬었고 시장에서 아까 차트를 보셨을 때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변국가 간에 혹은 뭐 이제 미증시 간에 좀 별 탈이 없다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좋은 시장 그다음에 좀 저점에서 회복을 좀 시키는 그런 시장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외인 쪽과 기관 쪽 뭐 이 쌍끌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약간 코스피는 약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되 코스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재료주들 위주의 시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는 폭락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이제 뭐 순환매를 돌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기 매매 쪽을 같이 보시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 잠시 좀 집중을 하시는 모습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K사인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K사인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네요. 오늘 뉴스에 떴던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또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관련 네네.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는 사실 뭐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제가 이제 어제 저의 방송을 찾아오신 분들께는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었고, 오늘 개장 초에 지금 이쪽으로 수급들이 좀 많이 쏠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모멘텀들이 좀 더해지면서 오늘 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갭상승 스타트를 너무 좀 높게 띄워버렸고 아침에 이제 그런 부담감이 좀 오다 보니까 아침에 좀 잘 뻗어갔던 종목들이 오후장에는 이제 좀 조정을 보이면서 음봉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새로운 이슈와 테마가 이제 나왔는데 남북 경협주라는 또 새로운 그동안에 이제 너무 여파가 컸었던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올라가다가 만 그런 보안주들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의 움직임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보안 관련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와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종목들의 앞으로 이제 그 향후 움직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 노출된 이슈로 본다고 하면은 5G 정보보호 산업 육성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보안주들이 거기에 맞는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K사인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뭐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도 뭐 이게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한국정보인증, 뭐 정보통신, 질환지교 시큐리티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이슈와 그다음에 오늘에 더해진 이슈를 좀 같이 더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충분히 그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의 그 마무리는 아쉬웠지만은 오늘 나왔던 거래량을 그 쭉쭉쭉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의 블록체인 관련된 시장을 이제 확대시키겠다는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쪽 신사업을 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고요. 어제 또 가상화폐 그 주소재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보안 쪽에 더 신경을 쓰는 보안 관련된 종목들의 역할이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갭상승 부분들을 달려들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셨다고 한다면은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셨다가 뭐 다음 주에 이제 음봉자리에서 좀 매수 타이밍 하나하나씩 좀 잡아가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쪽에서도 좀 좋은 결과치들이 단기간 안에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보안 관련 종목인 K사인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요, 남북경협주입니다. 경농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참 오늘 좋았네요. 15.13% 진짜 급등했잖아요. 네. 근데 남북경협주는 떨어질 때도 훅 떨어지고 올라갈 네. 땐 또 훅 올라가요. 사실 네. 오늘 그 경농이라는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갖고 왔는데 뭐 많은 그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뭐 아난티라는 종목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철도 쪽에 뭐 데아티아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뭐 경협주 중에 좀 변동성이 좀 있다 하는 종목들은 좀 빠른 상승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오늘 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일단은 뭐 경협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해졌었고 거기에 이제 좀 급작스러운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메이저 수급들이 끌고 올라간 거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뭐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오늘 좀 조용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단타를 좀 많이 진행을 하려는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위주의 물량이라던가 혹은 이 종목을 좀 새로 접근을 하고 다시 막 이제 그 비중을 막 확대하면서 그런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늘 뭐 단타성 혹은 위쪽에서 지난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피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약간은 좀 그 물타기 느낌으로 좀 접근했었던 그런 좀 그 흐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좀 그런 부분들은 뭐 국민으로서는 좀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좀 여러 협상들이 잘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경협주 투자로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올라갔었던 흐름들과 이번의 흐름들을 비교했을 때는 약간은 좀 더 리스크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약간 복합적인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의 뭐 이제 스텔스기가 이제 뭐 청주공항에 들어왔다던가 혹은 이제 북한의 동창리 쪽에서는 미사일 발사장이 이제 복구 공사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약간 뭐 이게 분위기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산주 뭐 빅텍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만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사실 오늘 이 그 경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개인 투자자 위주의 이런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막 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물량들을 외인과 기관 쪽에서는 좀 털고 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이제 잽싸게 좀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되 지금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다음 주에 너무 막 신나게 막 그 따라가고 과거에 막 3월달, 4월달 뭐 이제 막 100%, 150%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 당시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그 방어적으로 좀 이런 경협주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미세먼지 관련 종목인 NX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어제 조정 나왔었지만 오늘 또 힘을 내면서 6.3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때 뭐 재탕 네. 3탕까지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은 뭐 음봉이 나오면은 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거의 뭐 사골처럼 좀 우려먹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그 엄청나게 큰 양봉으로 터지진 않았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뭐 누적 수익률을 뭐 20% 30% 충분히 그 이상으로 좀 쌓아갈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NX라는 종목을 갖고 온 거는 오늘 이제 그 이번 주 특징주들을 보면서 사실 이번 주 어제와 오늘 좀 조용했지만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의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또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사실 NX라는 종목이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좀 강력한 흐름들이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 조정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종가 관리만 하고 거래량이 없는 조정들만 보이고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 추경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뭐 10조 육박에 뭐 가까운 이런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조정과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변동성 자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조정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NX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약간 들어올라간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오늘 좀 견고한 모습들이 같이 좀 붙어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이 내려왔을 때 혹은 여기 이제 매물대가 1,500선에도 이제 같이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구간대에 온다고 하면은 뭐 조금씩 이제 좀 담아가면서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하트처럼 히트를 치는 그런 날들이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듭니다. 그래서 NX도 이제 눈여겨보시고요. 이제 이 종목이 제가 좀 오늘의 추가적인 매력이 좀 늘어났다고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월봉상이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좀 역대급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돌파를 못했었던 이런 이제 20월선에 뭐 이제 종가 위주로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주봉상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넘어야 했었는데 넘지 못했었던 이런 구간들을 이번에 이제 종가로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이 좀 같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직 부각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지만은 대장주 하츠라는 종목은 양봉으로 돌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지속이 되고 시장이 급락해서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들은 충분히 더 부활을 하고 충분히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NX라는 종목을 저의 과거 이제 추천주이자 그다음에 오늘의 뭐 특징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뭐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다비드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주실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정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세요.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D 볼게요. 오전장에 매도를 못했는데 매수가는 1,870원이고요. 비중은 60%네요. 앵커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SCD 오늘 한번 흐름 볼까요?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네요. 그러다가 쪽쪽쪽쪽 빠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일별 시세 보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있다가 오늘 훅 올라가서 매도를 네. 딱 하고 싶으셨는데 못 하셨나 봐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능력이 안 되고요. 우리 다비드 전문가께서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SCD라는 종목을 진작에 이제 물린 상황에서 이제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시장이 끝나면은 항상 그 시간의 거래라는 게 이제 항상 일어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SCD가 어제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시간에 좀 많은 상승이 나와버리면서 이미 오늘 갭상승으로 스타트를 할 거라는 거는 이미 뭐 답이 좀 정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장 초에 어떤 종목이든 시가가 뭐 10% 이상이 떠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좀 분할 매도를 좀 바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CD가 요즘에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 미세먼지 관련된 뭐 핵심 부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갭상승한 종목들이 그다음에 여기서 좀 시장의 오전장의 분위기도 같이 좀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분위기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뭐 추가적으로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한다던가 혹은 뭐 이제 뭐 단기 평선 혹은 뭐 이제 추세 전저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탈하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다시 그 뭐 부담을 너무 가지시지 말고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잘 매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전저점대가 요 구간대에서 완성이 됐고 이번에 따라오는 이런 지지대가 이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한 1,540원대 여기만 이탈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거래량이 지금부터는 이제 음봉이 나올 때는 오늘보다는 이제 거래량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하면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SCD 뭐 재무구조나 뭐 이런 기본적인 평가보다는 지금 미세먼지 쪽으로 이제 추경 이후에 발표 그다음에 분위기가 다시 한번 가느냐 못 가느냐 이쪽에 이제 좀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조금 더 다시 다음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추가 매수를 할 그 비중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반등 시에 매수가 부근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요. 1,900원대까지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 이상은 뭐 2,000원에서 뭐 2,050원 여기까지 목표를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뿅뿅뿅 하고 보내주신 분인데요. 수고 많으세요. 항상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이콘텐트리 5,010원에 50%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하락 추세라서 전문가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꼭 좀 뽑아주세요. 라면서 하트 뿅뿅뿅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이콘텐트리 오늘 보니까요. 그래도 하락폭 줄이면서 0.41%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별 시세 보니까 진짜로 아래로 쭉쭉쭉쭉 조금 추세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비중도 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매수가가 5,010원이라고 하시면은 네. 사실 이번 주 시장을 겪었는데 뭐 이 정도 소폭의 손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애교로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과거의 차트를 여기까지 봤었을 때 제이콘텐트리의 이런 흐름들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도 좋았고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이 종목을 이제 매수했던 그 당시의 수급들은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등을 돌리고 좀 그 개인 위주의 좀 장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시장까지 이제 같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감을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반등은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이콘텐트리가 사실 뭐 다음 분기 뭐 실적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의 상승 대비해서 지금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뭐 그렇게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적정한 뭐 그 흐름 안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 저는 추세가 뭐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뭐 4,700원 선 여기까지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5,000원 위쪽으로 잡는 거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뭐 저점대는 이탈이 안 되고요. 바닥권에서 이거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느냐 못 들어 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쪽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들보다 아래쪽으로 지금 조정 시에 시장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까 조정 시에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지금은 충분히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 한번 그 기다려 보시고요. 근데 사실 그 매수가에 도착을 했었을 때 이 종목의 나의 포트의 절반이나 담으면서 가져갈 만한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냐라는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확 줄이고 요즘에 좀 잘 나가는 종목들도 많고 사실 요즘에는 시장에서 지금의 이슈와 테마가 있는 종목들의 수급들이 좀 많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같이 분산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로보티저, 네. 로보티저.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1,800원 20%입니다. 네, 로보티즈 21,8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다비드 예.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 네,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로보티즈를 찍으셨는데 이거 최근에 사셨네요, 그죠? 예, 예. 단타하려고 들어가셨다가 예, 지금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 나와서 지금 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바로 지금 차트를 좀 볼게요. 로보티즈를 뭐 왜 사셨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뭐 로봇 육성 정책과 관련주 분위기가 좋아서 뭐 이렇게 뭐 답변을 하시겠죠? 예, 오늘 대통령께서 그 발표하셔가지고 샀는데요. 누가요? 문재인 대통령 아, 대고 네네. 오셔가지고, 예, 예. 이번에 이제 나와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거기에 예. 이제 기대를 좀 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사실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를 이제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매매는 딱히 앞으로 이제 계속 매매를 하는 데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매매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같은 테마가 이어가기보다는 매일매일 순환매가 좀 빠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테마를 찍어놨다고 하면은 그 종목이 이제 음봉 줄 때 기다렸다가 거래량 안 붙었으면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하고 조금 며칠을 더 투자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히트를 치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예. 관련된 종목들은 이 종목도 괜찮고 다른 관련된 종목들도 비전이 있다고 보는데 매수 타점이 차라리 지금이라던가 오늘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자리고 이거는 사실 뭐 지속적으로 뭐 계속해서 주가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뭐 다음 주 안에 뭐 이제 급등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나와야 좀 더 정상적인 그 테마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를 안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이제 매수가를 좀 보셔야 되고 매수가가 지금은 저항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위쪽에 물려있는 우리 시청자님처럼 위쪽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면 이제 던지고 이렇게 지금 받아치는 물량들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좀 분할 매도를 좀 들어가는 진행을 좀 하시고요. 여기서 예. 이제 추가적인 상승과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같이 좀 비교를 하시면서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뭐 이제 천천히 좀 나눠 팔면서 27,000원대까지도 목표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뭐 저는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계속 돌리려는 액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지대 만들어 놓은 18,000원만 안 깨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예. 보시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고 제가 단타를 하려고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뭐 중장기 전략보다는 좀 단기간 안에 빠르게 수익 나는 뭐 그 전략으로 잡아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됩니까, 그러면? 추가 매수 하신다고요? 추가 매수하면 어떡할까요? 추가 매수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지금 빠르게 손절 안 하고 여태까지 버티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번 또 던져놓고 승부를 좀 걸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네. 추가 매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기준선만 딱 18,000원에다 잡고 혹은 여기다 이제 뭐 21일평이라던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요 고점대 이런 라인대만 뭐 잘 지키고 기준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네, 문자로 감사합니다. 들어온 고민들 해결해 볼게요. 네, 어떤 종목 할까요?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첫 번째 페이지를 지나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아주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를 예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하트가 너무 예쁘게 보여서 한 거예요. 자, JYP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2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매수했습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강세 흐름 보였고 최근에도 굉장히 좋았네요. 그 미스에이의 수지 씨가 계약 만료하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네. 우리에게는 아직 트와이스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적절한 설명이었는데, 사실 JYP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다른 엔터주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늘 뭐 매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너무 좀
앞으로 막 이 종목이 과거에 뭐 100% 올랐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볼 거야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수급이 개선되고 돌파가 나서 한번 자리를 준다고 하면은 거기서 좀 단기 차익을 먹고 좀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차트를 좀 볼게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돌파 이후에 윗공간을 좀 열어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차트를 굉장히 좀 길게 보고 과거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JYP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좀 트와이스의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고 뭐 일본에서 흥행을 하고 하면서 그런 기대감들과 그런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실적들이 위쪽으로 이제 그 다 반영이 되면서 뭐 물론 좋은 기업과 좋은 아티스트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재료들이 많지만은 지금은 많이 이제 그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무리 높게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38,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가 지금 최대 욕심을 내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아래 구간대에서는 지금 많이 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약간의 하락 추세에서 자 보세요. 고점대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추세를 장기 평선을 한번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저항대를 받고 여기서 이번에 또 뚫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꼬꾸라졌을 때는 아래 구간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낭떠러지처럼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를 좀 필히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29,400원 선 여기 딱 기준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이탈 안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 기관 쪽에 수급 좋았고 외국인 쪽 연기금 쪽 수급 좋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작정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돌파를 해야 내가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좀 보고 뭐 매수가 대비해서 뭐 7, 8% 나오면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약간 단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해결해 볼게요. 정말 많아요. 오늘 너무 많은데요. 이 종목 한번 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정말 꼼꼼하신 전문가님이신 것 같아요. 신일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2,300원에 10%. 인데요. 다비드 전문가님 조언 꼭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일산업 한번 볼까요? 오늘 2.66% 하락하면서 2,015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오늘 요즘 수세가 괜찮았네요. 근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굉장히 높은 부근에서 좀 사셨는데 오늘 좀 뚝 떨어지니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오늘 뭐 신일 산업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뭐 대유이니아라던가 최근에 뭐 하츠라던가 뭐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된 기업들을 보신 분들은 뭐 충분히 다 이런 그 흐름을 좀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신일 산업이라는 종목은 이제 바로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잘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올라가는 종목 시장이 떨어지는데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에 많이 올랐었다는 거를 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손가락이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월 27일 날 이날 이 종목이 막 18%까지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이제 좀 같이 올라가니까 딴 거는 살 것도 없고 이게 좋은가 보다 하면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좀 따라 붙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해요. 신일산업도 그렇고 대유이니아라는 종목도 어제 이제 뭐 나오면서 오늘 이제 꼬리 달고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좀 기관 쪽에서 담아주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신일산업도 뭐 다 비슷한 느낌이고 오늘 이제 하츠라는 종목만 이쪽 섹터에서 이제 일단은 양봉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 대장 역할과 선발대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서 그런 의미는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 그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음봉으로 이제 돌려지는 자리에서 상승 대비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돌리고 위쪽 구간들을 두드릴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은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만약에 이거를 좀 아래쪽으로 더 빠지고 오늘의 저점 이탈해서 뭐 대략 뭐 1,870원, 80원 여기까지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많이 과열이 되어 있고 지금 공기청정기 뭐 내용과 테마가 좋다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테마가 쭉쭉쭉쭉 지속이 되고 정부에서 더 세게 발표해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좀 단기적인 빠른 회복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절가만 딱 지키시되 아래 주간에서 좀 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단가 도착하면은 다시 물량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무난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밤에 수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네,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예, KTM 테크입니다. 네, KPN테크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405에 비중은 4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KPM테크 1,405원에 매수하셨고 4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다비드 전문가께서 진단해 주실 거예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그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셔가지고 손실이 많으신가 해서 봤더니 자랑하려고 전화하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아니요. 이거 그 분할 매도는 좀 하셨나요? 예, 그 팔고 이제 좀 다시 내려오니까 이거를 더 가져갈까 아니면은 뭐 팔아버릴까 이거 고민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건가요? 예, 예, 예. 아니, 목표가 얼마나 좀 잡아야 되고, 이곳이 뭐 암막에도 있고, 뭐, 네. 20년지 관련주도 있고, 그런다 해서 예술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KPM테크는 굉장히 좀 지금 분위기와 그림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좀 단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네. 재료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KPM테크가 과거에 이제 좀 연속 적자 기업으로서 이번 이제 감사 시즌이 지나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좀 위태위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위기를 흑자 전환으로 좀 넘겨내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닥까지 빠졌었던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 섹터, 뭐 텔콤과 연관되는 뭐 그런 이제 이슈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가 최근에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차피 비중을 40%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목표가를 좀 멀리 보시되 한 2,000원, 2,250원 뭐 여기까지 보시되 그냥 이제 뭐 단계별로 조금씩 좀 줄여가면서 갈 때까지 가져가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뭐 분할 매도로 일단은 익절을 좀 해두셨다고 하니까 그냥 뭐 매수가 1,400원 혹은 뭐 이제 조금 더 좀 느슨하게 잡으면 한 1,320, 30원 요 정도까지는 그냥 익절가 혹은 뭐 이제 매도가로 잡아두고 여기 이탈하지 않고 종가로 버티고 한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 한 2,250원 정도인데 그러다가 이제 뭐 지난번 정고점 때 부근 나오면 조금 분할 매도하고 올라가서 이제 지난번 그 뭐 9월 10월 정고점 1,800원 가면은 조금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가져가시면은 뭐 딱히 부담이 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주봉상에 걸리는데 다음에 뭐 1,900원, 1,800원 넘어가면은 여기서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되 약간 좀 지속적인 추세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분위기가 좀 좋고요. 보면 지금 네. 그 걱정이 길게 됐었던 보면 부분들은 오히려 좀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가져가시면 딱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잘생긴 다비드님 하면서 아남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1,800원에 30% 진단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남전자 오늘 1% 상승하면서 2,530원, 그러니까 수익권이시라서 좋다라고 봤는데 요즘 추세가 굉장히 안 좋네요. 파란색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를 좀 잘못 보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80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건 네, 일단은 그 제 생각에는 최근에 네네. 이제 좀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는 구간대 2,800원 선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좀 물려서 좀 상담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1,800원이라고 하면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남전자가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외인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가면서 추세를 좀 이탈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의 그 과거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수상한 기간계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들이 이제 뭐 3월 달 뭐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파를 시키는 이런 구간대였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탈이 나갔는데 그 동안에 뭐 지수도 좀 같이 밀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관들이 매수를 했었던 물량들이 이탈이 아예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늘 시장이 좀 들어올리니까 이 종목도 양봉으로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아남전자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하만카돈 인수하면서 이쪽에 뭐 빅스비라던가 음성인식 관련된 내용들 여기 투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을 때 음성인식 인공지능 이쪽이 부각이 됐을 때 이제 아남전자가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그 뉴스로 기사가 좀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지켜진다고 하면은 저는 뭐 2,400원대까지는 좀 보유를 좀 하시고 기간 물량들이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돌아가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2,700원 위쪽을 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좀 먼저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수상한 기간 수급들도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그 삼성전자발 이슈가 붙는 종목들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만 더 유지를 해보시고 정 안 된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에서 이탈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하시는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한번 더 보고 갈게요. 마지막이라서 더 신중하게 한번 볼게요. 이거 달러 표시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땅땅땅땅 왔거든요. 고생 많습니다. 한미양품 46만 5,600원에 40% 가지고 계십니다. 물타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행사 중이던데 좋은 소식 있겠죠?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미약품 오늘 1.22% 상승하면서 45만 6천 원에 마감을 하긴 했지만 손실권에 계세요. 그러게요. 우리 제약바이오주 한창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네. 3월 초부터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오늘 그래도 좀 올라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코스닥 기업은 아니지만은 제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흐름들의 좀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견인이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의 상승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오늘 이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수급이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사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제약 섹터 그다음에 그 다른 종목들보다는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대장주들이 좀 먼저 좀 끌고 가는 그런 견인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뭐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 지난번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뛰어버리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더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 제약바이오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올 만한 그런 악재라고는 딱히 뭐 존재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좀 그 제약 섹터, 연구기업, R&D에 좀 투자하는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 보고서가 늦어진다던가 혹은 여기서 이제 좀 그 문제거리가 생기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순간 흐려졌었던 것들은 있어요. 근데 한미약품은 지켜야 될 때서 지키고 그다음에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 될 때에서 수급까지 이제 개선을 시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봤었을 때 지금부터는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변동성이 막 세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저는 비중이 뭐 40%까지 그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적어도 한 50만 원대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여기서부터 혹은 뭐 이제 뭐 49만 원 넘어갔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좀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 언덕을 좀 돌파하기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50만 원대를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언덕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두 번을 못 넘어가가지고 추세를 꺾었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세 상방으로 이제 올라오고 수익권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50만 원 전에는 분할 매도를 필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만들어놨던 어제 그제 저점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부터는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다시 흔들린다거나 추가적인 압박이 나와가지고 뭐 44만 원대까지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분위기가 완전 깨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짧게 매도하시고 그렇게 좀 아래쪽은 타이트하게 위쪽은 좀 느슨하게 보시면서 좀 기대하시고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월요일에 공략해야 할 히든 종목 소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힌트 네.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 주, 그다음에 뭐 지난주, 뭐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면서 좀 짜증이 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시장이 좀 조용하고 좀 다른 종목들이 좀 재미없게 시간을 좀 더 필요하게 이제 만드는 상황인데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도 셌어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종목이 아니면은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마침 또 어제 그다음에 오늘 조정이 나왔었고 저는 이 조정이 충분히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직 뭐 추경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에 또 그쪽에 대장 자리를 좀 잡으면서 국제적인 나의 모든 그 인맥을 활용을 해서 이쪽에다 좀 열심히 일을 좀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시에서든 뭐 계속해서 이제 좀 그 예산을 좀 늘리면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막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종목명에 동그라미 2개가 나와 있으니까 하치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들, 이미 상한가가 3번이나 나간 종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치가 될 수 있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뭐 NX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부각이 덜 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 사이에서도 더 강력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속적으로 지금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미세먼지가 이제 공중에 막 많이 좀 떠 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의 뭐 미세먼지 공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공기청정기만 볼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과 새로운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새로 이제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들에 맞춰서 그럼 여기에 맞는 새로운 수혜주들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원하게 좀 어떤 종목을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종목 상담을 아까 많이 진행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뭐 신일산업이라든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종목들만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올라간 종목이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지금의 음봉이 나와서 더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일단은 뭐 미세먼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수혜주라는 거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제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로 본다는 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박자가 모두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미세먼지로 더해졌고 새로운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등에 업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개인의 물량으로 위주가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외인과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묵직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들어온 그런 수급이라는 점들. 그 다음에 2년 만에 대규모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최초로 나온 바닥 돌파주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츠라는 종목도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는 2년 만에 3년 만에 나온 바닥의 최대 거래량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보여줬고 그 이후에 쉬었다가 두 번째 상한가 또 쉬었다가 세 번째 상한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츠의 그 시작점과 굉장히 좀 비슷한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해도 그 하츠가 올라간 만큼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미세먼지 관련된 새로운 종목이니까요. 나는 좀 새로운 그 종목을 통해서 크게 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참고하셔서 저희 종목들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9시부터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 요 세 박자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재료, 수급, 차트. 제가 요즘 트로트에 또 빠졌거든요. 혹시 그거 네. 트로트 프로그램 요즘 유행하는 거 아세요? 저는 주식만 보는 사람이라서 트로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3박자 노래가 나오기도 해가지고 딱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재료와 수급 차트가 약간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네.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 봐요. 하츠라는 종목의 예제만 보면서 제가 네. 오늘의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돌려주시고요. 하츠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지금 뭐 1년 혹은 뭐 그 이상의 이런 지속적인 바닥을 기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과거의 거래량을 그냥 다 씹어 먹어버리는 최대 거래량이 이제 한 번에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츠가 뭐 1년 사이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오늘 선정한 종목 2년 사이에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거기에 재료가 같이 더해지고 차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츠는 이미 이런 상황이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많이 나왔고 재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곳곳으로 쌀쌀하고 눈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